네, 3인칭 시사시점 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김과장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3인칭 시사시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 들어오시면 저희 셋 모습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또 댓글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먼저 오늘의 이슈 장윤선 기자께서 준비하셨죠? 네, 뜨겁습니다. 국회 방송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야가 검수완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지금 7부 능선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서 과연 네.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7부 능선이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테러방지법 네. 관련해서 그때 필리버스터가 치열하게 진행이 됐었죠. 그때 그랬죠. 은수미 의원 지금 성남시장이신데요. 그분이 네. 10시간 18분으로 최장 기록을 세웠는데 맞아요. 지금 첫 번째 주자인 권성동 의원이 몇 시간을 할까? 상대적으로 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실지. 56분째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가 다시 격랑에 휩싸여 있고요. 과연 좀 누가 승리할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승리라면 결국 본회의 의결이 되는 순간이 이제 승리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양당의 전략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 네. 민주당에서는 지난 월요일 말씀드린 대로 약속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도 국민의힘이 중재안 합의를 백지화하고 그리고 또 재논의조차 거부했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의총 추인까지 거친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까지 어겨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 얘기했던 바대로 민주당은 이 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계속 이 법안을 저지하려고 하겠지만 사실상 이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죠. 이제 이른바 국회 쪼개기. 회기를 종료시키고 회기 다시 개의하고 그렇습니다. 회기 의결시키고. 쪼개기 방법으로 해서 오늘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그리고 내일 정도에는 통과시킨 후에 그리고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이날 이 법안의 의결을 추진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법안이 지금 두 개지 않습니까? 예. 형사소송법하고 이제 검찰청법 개정안 두 예. 개인데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예를 들면은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두 개 중에 하나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럼 이제 회기 쪼개기를 하기로 했으니까는 자정까지밖에 필리버스터는 못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법안과 관련돼서는. 네. 그러니까는 뭐 10시간의 기록을 세우기는 어렵죠.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러지는 않을 거고. 네. 자정까지 한 다음에 그럼 이제 내일 되면은 새로운 회기를 선언을 하고 네. 내일 또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또 하겠죠. 예. 법안 상정이 되면.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필리버스터를 이제 끝내기 위해서 자정까지 또 회기를 이제 종료시킬 것이고. 네. 그럼 그 다음 날, 29일이지 않습니까? 29일 날 그럼 이제 남은 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29일까지 완료가 되는 건데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이 28일에 본회의 소집을 민주당이 원래는 요구했었는데 그렇죠. 이 계산을 하고 사실 오늘로 이제 이 본회의 날짜를 앞당긴 겁니다. 네. 왜냐하면 29일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주말이고 주말에 또 쉬어야 됩니다. 주말에 쉬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 예. 5월 3일 국무회의까지 다 처리한다라는 일정이 뭐 법안 송부하고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무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제 이 계획을 한 거고 그렇게 네. 따지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본회의 처리까지 민주당의 승리다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될 건데 하지만 정치라는 게 오늘 승리하면 오늘 승리 때문에 그게 내일의 패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앞으로 또 잘 해설을 또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게요. 이제 내일의 패배 문제는 내일 얘기를 하고요. 일단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당의 승리는 박병석 의장의 의지가 그렇게 굳다면 소위 말하는 살라미 전법으로 국회 회기를 짧게 해서 필리버스터 뭐 길게 해봐야 오늘 자정까지밖에 못하고 그러면 종료하고 의결하고 다시 열어서 필리버스터 자정까지 하고 종결하고 다시 열어서 의결하고 이 순이 될 텐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우선 필리버스터로 저항을 한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국회 입법 절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전술을 동원해서 이 법을 막겠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인데요. 예. 지금은 이제 국민투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윤 당선인 측에서 예.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이런 주장까지 한 상태인 것이죠. 네. 이게 여야가 지금 이 국민투표 얘기하기 전에 잠깐 그걸 예. 정리를 해드리면은 여야가 막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계속 이 겉보기에는 극한 대치인데 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를 조금씩 사실은 양보를 해왔어요 또.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법사위 이제 안건조정 소위에서 원래는 이제 그 직전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보안 사건의 범위에 대한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일부 이제 좀 국민의힘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법조계가 좀 우려를 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뭐 이 조항을 수정하거나 네. 없애거나 하기로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관련 수사 같은 경우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이게 정의당 안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네. 넣었는데 그렇죠. 국민의힘이 추가로 우려를 제기하는 게 있어서 근데 워낙 이제 법사위 안건조정 소위를 하기 전에 아수라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고 이걸 반영하지 않은 민주당 안을 통과시킨 그런 상태예요. 아하. 그래서 본회의는 지금 수정안을 따로 상정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이것까지 고려를 해 보면은 사실 그동안 이제 법조계 일반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막 서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 예. 조금 그래도 해결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이 뭐랄까 좀 특이한 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언론이 다 검수완박이라고 쓰는데 검수완박이 아니다. 이렇게 아하. 수사권이 남아있다. 막 이렇게 네. 화를 내면서 언론은 검수완박이라고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사실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는 또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시작한 용어기 때문에 그렇죠. 안 쓰기도 뭐하고 말이죠. 아무튼 네.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걸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겉과 속이 다르다. 소위 말하는 표리부동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민투표가 실제로 가능합니까? 가능한 사안입니까 이게? 사실 이제 윤석열 당선자는 그 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네. 6일 지방선거 때 같이 이 국민투표를 추진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헌법 72조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투표법 1조에는 헌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이제 마찬가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관련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네. 보수적인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73년간 이어진 형사 절차를 고치는 대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가치를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맡기는 것이 합헌적 행위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진보적인 헌법학자인 한상희 교수에게도 제가 좀 여쭤봤는데요. 네. 물론 국민투표에 붙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 국민투표법 제14조 투표인 명부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조항 자체가 위헌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헌법 불합치 결정이 그렇죠. 내려졌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법을 먼저 민주당하고 상의해서 고치지 않는 한 네. 국민투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위법을 먼저 손질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법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네.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그게 것이죠. 2014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실제 국회가 2015년까지 그 조항을 수정을 했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수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국민투표법 자체가 현재 헌법 실효된 그렇습니다. 쓸 수 없는 예. 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안을 반드시 고치라고 그렇죠. 했지만 예. 지금까지 국회가 안 고치고 있고 실제로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이번뿐만 아니라 2016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87년 체제를 이제 종결하고 새로운 헌법을 그러니까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있었죠. 그때 뭐 네.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논의가 됐지만 이때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잘 안 됐던 측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네. 나서 법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것은 정치적 레토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그런 맹점이 있음에도 이걸 주장하는 이제 정치적 의도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지금 결국 민주당 주도로 이렇게 어쨌든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법권 행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어쨌든 이렇게
뭐 강경 대응하고 일부 꼼수까지 써가면서 막 통과시키는 이런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행위를 했지만 네. 법안 자체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은 일부 어쨌든 계속 수정을 해 나간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런 상황으로 무기력하게 이제 있었다라는 평가보다는 아하. 그럼에도 이게 어쨌든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한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호소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 이슈를 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를 네. 이 윤석열 당선인의 초반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무실 이전이라든가 무슨 인사와 관련된 논란이라든가 예. 이런 걸로 치르지 않고 이 검찰 문제로 한번 치러보겠다. 그러니까 이 이슈는 지방선거에 우리한테 유리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네. 그래 정치라는 게 뭐 제가 뭐 너무 많이 쓰인 말이지만 정치라는 게 생물이고 오늘 이렇다고 내일 그럴지는 뭐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근데 알겠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이제 뭐 그 국민투표법을 바꿔서 실제로 그 국민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예컨대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예.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투표는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죠. 이 국민투표법상 이렇게 됐으니 이제 이 법안은 무효가 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다음에 개정작업을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정권 초반인데 예를 들어서 국민투표가 뭐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는데 네. 부결됐을 때는 그 정치적 부담을 오롯이 그 새 정부가 져야 되는 책임이 어마어마하겠죠.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는 어떤 측면에서는 무리수다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다만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하기 어렵고 네. 선거 구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했다, 그런 주장을 했다 정도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그러면 김민하 평론가가 준비한 오늘의 인물 누구입니까? 네, 오늘의 인물 이 방송인 유재석 씨입니다. 네. 유재석 윤우님을 갑자기 긴장되네요. 그 단어를 들으니까. 네. 우리가 시사 프로에서 얘기해도 되나요?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네. 근데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TV 프로그램 나와서 이게 논란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새로운 뉴스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얘기를 그런가요?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 그렇습니다. 이 TVN에서 하는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윤석열 당선인이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랬는데 이 출연한 것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좀 놀라고 당황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근데 추가로 나온 얘기가 왜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중에 이제 출연을 제의했었는데 그걸 이제 프로그램 성격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깔끔하게 접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당선인 출연시켜주냐 이 얘기가 한쪽에서 나오고 그렇죠. 여기다가 김부겸 총리하고 이재명 전 지사도 우리도 출연 제의했었는데 거절당해서 원래 프로그램이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했는데 예. 이게 이렇게 따지면 공정하지 않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게 결국은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이지만 불똥이 유재석 씨 쪽으로 튀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악성 댓글이 많아졌는지 네. 소속사 안테나에서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더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원래 이 프로그램이 이제 거리에서 평범한 시민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프로그램이고 저도 구경했을 때 즐겨보던 프로그램인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유명 인사들 물론 이제 코로나 영향도 크겠지만 코로나 영향입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영향이 크겠지만 어쨌든 이제 유명 인사들 위주로 출연이 되면서 이 원래 이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취지 자체가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그런 가운데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의 글이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고요?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가 바로 이 내용인데 네. 현근택 전 대변인이 글을 썼습니다. 페이스북에. 제목이 유재석과 법적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였어요. 제작진으로부터 유재석 씨가 정치인 출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김부겸 총리실의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전 지사의 비서관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유재석 씨의 의중이 반영된 그러한 출연인 것이냐?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본 거냐? 이 형평성이 왜 안 맞는 거냐? 국민 MC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쓴 거거든요. 이게 정치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안 했는데 근데 딱 2명이 지금까지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표창원 전 의원하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인데 고개를 못 드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두 분 중에 한 명으로 아니 마치 출연을 하면 안 되는데 출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저는 이 단 2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정치인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랬냐 이거죠.
근데 아니, 사실 정치인보다는 프로파일러 자격으로. 아니, 그 당시 신분이 국회의원이었으니까요. 네.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뭐 저만이 아니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나왔다니까 좀 안심은 되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정치인 전부 출연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다 원하면 출연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뭐 이런 논란의 핵심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이게 형평성이 아니고 제작 자율성 침해가 문제다라는 거를 가지고 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유재석 씨 정도의 어떤 위치나 이런 무게감을 가진 사람이면은 당연히 이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가 출연자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고 네. 아마 그 의견이 상당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실제로 제작진에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 출연에 대해서 유재석 씨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을 때 그걸 제작진이 뭐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유재석 씨의 의중만으로 판단했겠는가? 그거 아닐 거거든요. 아니 근데 녹화 당일날 몰랐다는 모르고, 거잖아요. 모르고 예. 왔다면서요. 그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 방송 내용을 보면 현장 분위기도 안 좋고 네. 유재석 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예. 뭐 아시겠지만 그게 뭐 아무리 유재석 씨가 유명한 이 방송인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그렇죠. 내용들을 그렇죠. 아시지 않습니까? 표창원 교수님도 자꾸 무인도에 가서 땅 파고 뭐 이런 거 하시는데 그런 것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시킨 대로 다 하는 거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프로그램이 저거 그런 안 건데 못하죠. 예. 그러면 프로그램 제작진이 그 판단을 할 때 네. 정말 이 프로그램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자체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나온 거냐 네. 아니면 어떤 외압이라든지 다른 정치적 맥락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냐 이게 핵심인 것인데 네. 결국 유재석 씨가 무슨 역할을 했냐라는 거는 이거와는 이제 별개의 문제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분명하게 포인트를 잡아갖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 뭐 PD 선에서 이런 외압 문제가 일어났을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 당선인이라면 CJ ENM 대표이사 이분이 사실 핵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논란이 이게 핵심인 건데 예.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가 이제 검사 출신이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하고 가깝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인맥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 주장을 시민단체 민원연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의심은 저도 충분히 되는데 예. 또 이게 확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잡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어렵죠. 물론 정황은 분명히 있어요. 네. 장 기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정황에 대해서는. 장 기자님이 아시는 정황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이미 보도가 다 된 사안이라서 네. 뭐 정황이랄까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CJ 회장인 이재현 회장 수사 때 현직 검사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J 법무실장 거쳐서 이렇게 승진을 해온 배경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다는 이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거다라고 확언하거나 이것이 옳다 확인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이제 언론들이 쓰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작의 독립성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네.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사실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좀 즐겁게 보고 그럼요. 피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부담 없이 경직되고 맞아요. 막 뭔가 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부담을 주고 예.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프로그램이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즐거움을 줬던 프로그램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부호가 찍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이 나왔으면 그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충실히 그 프로그램의 기획에 응답을 하면 되는데 네. 일방적으로 이미지를 선전하거나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방송사가 호응해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이 사랑하는 예능, 정치든 뭐 사업이든 이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건 꼭 지켜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김민아 시사평론가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